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conservative force,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보존력이라 그러죠. 자, 보존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그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이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함수의 미적분에 관계되는 지식인데요. 자,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이게 이제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예요. 스칼라 펑션. 자, 이 스칼라 함수라는 거는 f가 이렇게 xyz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xyz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각 위치마다 3차원 공간에 각 점마다 어떤 값을 할당하는 그런 거죠. 이건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간단히 R 이렇게 표현하죠. XYZ가 R이 바로 이 좌표 XYZ에 대한 위치 벡터죠. X에 X 더하기 Y에 Z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이 함수에다가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는데, 요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미분하는 그 ddx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f의 변수가 3개인데 xyz가 있죠. 그 중에서 y하고 z는 고정한 상태에서 x를 변할 때 이 함수 f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는 x에 대한 편미분이라 그러죠. x에 관한 편미분. 마찬가지로 이제 y에 관한 것도 있고 z에 관한 것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y에 관한 편미분, z에 관한 편미분입니다. 자, 이 편미분하는 건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똑같은데, 다만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그 변수가 독립적으로 변하니까 그 중에 이제 특별한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을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편미분이라는 거는 이제 다변수일 때 등장하는 미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d를 안 쓰고 요 파셜요 이제 요런 부호로 쓰는 거죠. 요런 부호죠. ddx가 아니죠. 그래서 편미분할 때 부호는 조금 다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벡터 함수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요 a라는 거 이제 벡터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함수인데 벡터 함수예요. 벡터 펑션. 이거는 뭐냐면은 a가 x, y, z 의존하는데 마찬가지로 r로 쓰면 되겠죠. 여기 이제 각 위치마다 벡터 값을 할당하는 거죠. 이거는 벡터 값을 할당합니다. 함수의 값이 벡터 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 y, z에 이제 의존하죠. 물론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성분이 3개가 있겠죠.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고 z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물리학에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가 원점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놓이게 되면은, 질량체가 모이게 되면 그 주위에 이제 임의의 다른 물체를 놓을 때 힘을 받게 되죠. 바로 우리가 방금 지난번에 배운 이 중력, gravitational force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force에 대한 공식을 보면은 이 위치에 의존하죠. 그러고 값은 힘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이제 벡터 함수인데, 자, 이제 오늘 배우려는 건 뭐냐면은 그 델이라는 연산자예요. 델이라는 연산자. 이거 이제 델 연산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델. 델타의 이제 줄임말이죠. 델 연산자 오퍼레이터. 미분 연산자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정의되어 있느냐 하면은 델은 x에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이 뒤에는 이제 함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x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x 방향 이렇게 x 햇을 곱해주고, y 방향으로 편미분 해가지고 y 햇을 곱해주고, z 방향으로 편미분 해가지고 z 햇을 곱해주는 이런 연산자예요.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게 연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함수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작용하는 거니까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가 아까 소개한 함수 스칼라 함수라 그럽시다. f가 주어지면은 여기에 del이 작용하면 여기 이제 스칼라 함수죠. 스칼라 함수가 주어졌다. 펑션. 그러면은 del f 하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벡터 함수가 되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느냐? 방금 요 썼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앞에 써주면 됩니다. ddx의 f 그 다음에 y ddy의 f 그 다음에 z ddf의 z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x셋이라는 단위 벡터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y, z에도 각 성분에 대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단위 벡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 f는 스칼라 함수였는데 요 del f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벡터 함수가 되겠죠. 이제 성분이 세 개니까요. 벡터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del 연산자는 스칼라 함수를 벡터 함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a라는 벡터 함수가 주어집니다. 벡터 펑션. 그때 요거 이제 del a 하면은요, 이때는 a를 쓰고 요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요건 뭐냐? 이 도트 프로덕트죠. 우리 저 기초 물리학 할 때 도트 프로덕트 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각 성분끼리 곱해주는 거죠. 그 요것의 x 성분은 요 정의돼 있지 않습니까? 요 del 연산자의 x 성분은 바로 요거죠. a의 x 성분은 ax죠. 그래서 요거는 x 성분 곱하면은 ddx의 ax가 되고, 그다음 y 성분은 ddy와 ay를 곱해준 거고, 그다음 z 성분은 ddz a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두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하듯이 곱해주는데, 다만 첫 번째 나오는 이 del이라는 게 단순한 벡터가 아니고 이제 미분 연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례가 AX하고 DDX 차례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el이라는 연산자가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에도 작용하고 벡터 함수에도 작용합니다. 그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벡터 함수에 작용할 때는 dot 프로덕트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읽을 때는 이 앞에 나오는 그라디언트 f는 이 del f는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는 거죠. 요거는 그라디언트 f라고 읽습니다. 그라디언트 f 또는 그냥 del f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del a는 요거는 divergence a라고 읽습니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 그냥 요거는 del f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요거는 del a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del이라는 연산자 뒤에는 스칼라 함수가 올 때는 그라디언트 f가 되고, 벡터 함수가 올 때는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del 크로스 a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리 배웠죠. 이 두 벡터를 크로스로 곱할 때는 이거는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요거는 스칼라 값이죠. 요 del a 요거는 이 자체는 스칼라 함수. 이 보면 이제 성분이 다 없어지고 이 값은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스칼라 함수가 됩니다. a는 벡터 함수였는데 del a 하면 스칼라 함수가 되어버리죠. 근데 요거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기초 물리학에서 두 벡터를 크로스 곱하면 또 새로운 벡터가 되죠. 요거는 또 벡터 함수가 되는데, x 성분이 뭐냐 하면은, 자, 기억납니까? x 성분은
요것의 y 값에다가 요것의 z 성분을 곱하죠. ddy의 az 빼기 요 앞에 거의 y 성분에 z 성분에 뒤에 거 y 성분을 이렇게 곱해가 하는데 지금 곱한다는 게 바로 미분 연산자를 가한다는 게 됩니다. 그게 x 성분이고요. 그다음 y 햇은 dazx 빼기 ddxaz가 되고요. 그 다음에 z 성분은 ddxay 빼기 ddyax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요거는 컬 A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컬 A CURL A 또는 델 크로스 A 뭐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벡터 함수가 되죠. 요거는 벡터 펑션이다. 그래서 델이라는 요 연산자, 요 델이라는 연산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뒤에 벡터 함수에도 작용하고 스칼라 함수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벡터 함수에는 스칼라 함수 f는 델 f로 가지만 a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이버전스 a도 있고 또는 컬 a도 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건 다 이제 소개됐죠. 요 이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f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다. 이거 뭐 여러 써도 되죠. 알파의 r 닷 r이다. 이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 f는 뭐냐? 델 f는 뭐냐? 뭐가 되겠습니까? 자, 문자 그대로 ddx에 f 해가지고 x 햇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y 햇을 곱하고 z에 대해서 편미분 해가지고 z 햇을 곱하죠. 자, 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자, 요런 거 잘해야 되죠. y, z는 상수로 봐버리죠. 그럼 알파 x 제곱, 알파 y 제곱, 알파 z 제곱을 더한 게 f인데 yz는 상수로 취급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상수로 취급하니까 x 편미분할 때는 그냥 0이 되고 x 제곱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2알파 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df에 dy 하면 2알파 y가 되고 df에 dz 하면은 2알파 z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 주면은 따라서 그라디언트 f는 2알파 x인지 x에서 d 해주는 게 좋죠. 2알파 y의 y hat 더하기 2알파 z의 z 해서 되고요. 요거는 2알파로 묶어내면은 바로 r 벡터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델 f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벡터 함수죠. x 성분이 뭡니까? 2알파 x, y 성분은 2알파 y, z 성분은 2알파 z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 자, 만약에 이제 이 a라는 벡터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x에 그냥 간단하게 x제곱 x에 더하기 y제곱 x에 더하기 y에 더하기 z제곱 z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자, 이제 세 성분을 가진 이제 벡터죠. 뭐 알파를 하나 곱해줄까요?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다이버전스 A는 뭐냐? 다이버전스니까 점을 찍어야죠. 다이버전스 A. 다이버전스 A 값은 ddx의 ax 더하기 ddy의 ay 더하기 ddz의 az죠.
자, AX는 뭡니까? DDX의 AX는 알파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DDY의 AY는 알파 Y 제곱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 DDZ는 알파의 Z 제곱이죠. 자, 앞에 거는 2알파 X고, 뒤에 거는, 두 번째 거는 2알파 Y고, 세 번째는 2알파 Z가 되죠. 요거는 2알파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스칼라 함수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요 A를 델 크로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 크로스 A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거 요래 써도 되죠. X 햇 Y 햇 Z 햇에 DDX에 DDY에 DDZ에 AX, AY, AZ 행렬식을 알면은 이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자, 요 이제 X 성분은 뭐냐? 요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빼기 요거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래서 DDY의 AZ 빼기 DDZ의 AY인데 AZ가 뭐냐면은 요 AZ가 알파 Z 제곱이죠. 알파 Z 제곱이고요. 알파 Z 제곱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AY는 뭡니까? 알파 Y 제곱이죠. AY는 알파 Y 제곱인데 Z에 대해서 편미분 하니까 다 0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몽땅 0이 되는 거죠. 뭐 계산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소개하는 미적분에 관계되는 식입니다. 자,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하면요. 자,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자, 첫 번째 인테그럴 f라는 스칼라 함수를 대를 취해 가지고 델 f 하면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 f죠. 요 벡터 함수가 되죠. 요거를 요렇게 선적분한 거예요. 선적분. 경로가 주어집니다. A에서 B를 연결하는 경로입니다. 선경로죠. 이렇게 경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점이 A고 요점이 B인데 A에서 B까지 어떤 경로가 주어졌죠. 이렇게 경로. 그러니 주어진 경로 따라서 이렇게 이제 델 F를 적분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보면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요 값은 말이죠. 요렇게 계산한 값은 뭐가 되느냐? 요거 이꼬르 F의 B에서의 F값 빼기 A에서의 F값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공식 1입니다. 이게 공식 1이다. 자, 이거 이제 증명하는 거는 조금은 복잡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증명하기 전에 이제 공식을 몇 가지 더 소개할게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어떤 거냐? 자, 이제 벡터 함수가 나옵니다. 다이버전스 A에 이것을 부피 적분합니다. 부피. 어떤 영역 S라는 영역이 주어집니다. S라는 3차원 영역이에요. 3차원 영역이 주어집니다. 그 어떤 3차원 영역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부피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이제 S. 거기 이제 요 안에 각 점마다 이 A라는 벡터 함수의 값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A를 적분하는 게 아니고 A를 다이버전스를 취해 준 거죠. 그러면 다이버전스 A라고 불리는 요거는 스칼라 함수죠. 요 스칼라 함수를 갖다가 부피 적분한 거예요. 그럼 전체는 스칼라가 되겠죠. 요 값은 뭐하고 똑같으냐 이런 물으면요. 요건 이제 3차원 적분이죠. 이 부피 적분입니다. 이 부피. 요거는 요 S의 표면 있죠.
요거는 S 표면은 2차원이죠. 2차원에 대한 이렇게 면적분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표면적분이에요. 표면적에 이 D자가 들어가면 미소 표면적이죠. 그 표면에서 A하고 그 자그마한 면적의 면적 벡터를 도트 곱한 거를 쭉 대준 거하고 똑같아요. 참고로 요 어떤 영역이 주어지고 그 영역의 표면은 항상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닫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써주기도 합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공식. 그다음 세 번째 공식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학적인 사실이에요.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제는 똑같은 벡터입니다. 이 벡터를 선적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처럼 주어진 경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경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 이제 닫힌 경로예요. 닫힌 경로. 폐곡선이라 그러죠. 이 경로를 C라 그럽시다. 그럼 C에 대해서 닫혔다는 걸 나타내는 심볼은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요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 A의 컬 값, 그거를 요 내부 C의 내부면 있죠. C의 내부면에 대한 면적 적분한 거하고 똑같아. 컬 A. 여기 이제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원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요 정도 이거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해당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거는 사실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요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럼이라 그럽니다. 수학적인 티어럼이고, 세 번째 요거를 스톡스 티어럼이라 그럽니다. 스토크 T-O-K 스톡스 티어럼. 그래서 요 이제 수학적인 요 내용인데, 요 증명은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전체를 증명하지 않고요. 요 첫 번째 것만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인데 다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 뭐 증명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 사실을 알아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잘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사실인데, 함수가 주어지면 x, y, z에 이제 의존하는 함수죠. 근데 x, y, z 값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요만큼 아주 작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큼. 자, 점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x, y, z라는 점이고, 또 요 옆에 또 자그마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x 더하기 델타 x, y 더하기 델타 y, z 더하기 델타 z예요. 그 요서 여기까지 요 벡터, 요 이제 요걸 변이 벡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위치가 x, y, z에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큼 이제 세 값이 변한 거죠. 요거 보통 델타 r로 써주죠. 델타 r. 그래서 이제 요 값을 간단하게 열어서 되지. f의 r 더하기 델타 s의 값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 값하고 그러면 원래 함수값 x, y, z 요거는 fr 쓰면 되겠죠. 그 r에서의 함수값하고 r에서 조금 변형된 여기 이제 r이고 여기 ab라고 씁시다. AB가 앞에 저 일식에 나왔는데 그거 상관없이 AB라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립시다. 그냥 두 점이에요. 한 점은 XYZ 점이고 나머지 점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큼 변하는 이제 새로운 점이에요. 그 두 점 사이의 함수, 요 두 함수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함수 값이 변했겠죠. 그래서 f의 r 더하기 델타 r 요거는요 fr하고 차이가 납니다. 더하기 여기 이제 f가 조금 변한 요 델타 f로 쓰면은 요 델타 f가 뭐냐면은 이거는 요거 빼기 요거죠. f의 r 더하기 델타 r 빼기 fr인데 요거는요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델타 r이 아주 작을 때는 바로 델타 r 도트 그라디언트 f다. 자, 이건요 이런 사실로부터 쉽게 유도됩니다. 참고로 델타 r은 아주 작은 거리가 짧은 아주 작은 값이냐 작은 값이다. 그래서 델타라고 쓰면 차이를 얘기하는데 아주 작을 때 성립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가 아주 작지 않으면은 이 근사식에 불과한 거죠. 자, 이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테일러 시리즈라는 게 있죠. f의 x 더하기 델타 x는 fx 여기 이제 변수 하나만 있을 때 더하기 뭡니까? 델타 x 곱하기 dd 이거 변수 하나일 때는 그냥 토탈 데리버티브 하면 됩니다. 더하기 2분의 1 2 팩토리얼 분의 1 델타 x 제곱에 d 스퀘어 f의 dx 스퀘어 더하기 1/3 팩토리얼 델타 x의 3승의 d 3승 f의 dx의 3승 이렇게 한없이 돼 나가는 거 이런 걸 테일러 전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요 x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개하고 y에 대해서도 전개하고 z에 대해서도 전개하고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델타 x가 작을 때는 이제 뒤에 건 다 무시하고 요 몽땅 요건 무시합니다. 뒤에 나온 건 무시하고 요거만 딱 취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x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y, z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f의 r 더하기 델타 r 요거는 fr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자 델타 x 곱하기 라운지 xf 더하기 델타 y의 y 더하기 델타 z 라운지 f의 라운지 z다. 뒤에는 이제 요것들의 제곱항이 나오겠죠. 제곱항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딴 게 아니라 f의 r에 델타 r 도트 그라디언트 f다. 아시겠죠? 델타 r은 아까 소개했듯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세 성분으로 취하는 변이 벡터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f는 우리가 배운 대로 x hat df dx 더하기 y hat df dy z hat df dz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정명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쭉 선을 그어 놓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A에서 B까지 선적분한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그라디언트 F를 dr 한 거죠. 자, 요거 이해할 때는요. 적분을 이해할 때는 잘게 쪼개 주세요. 이렇게 쭉 잘게 쪼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첫 번째 요거를 델타 R1이라고 그럽니다. 델타 R1. 두 번째 변이 벡터를 델타 R2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쭉 이름 지어주고 최종적으로 요 놈을 델타 RN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건 뭐냐?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델 그라디언트 f의 1에서의 값 하고
델타 R1을 해주고 2도 더해주고 3도 더해주고 그래서 이걸 I자로 써주면 되겠죠. I. 다시 말하면 그라디언트 F의 1번째의 델타 R1 더하기 그라디언트 F의 두 번째 값을 델타 R2 해가지고 이걸 쭉 다 대준 거예요. 라지 n 번째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요 나오는 거하고 다 똑같죠, 모양이. 그 첫 번째 건 뭐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R0라 그러고요. 요 값을 R1이라 그러고 요 값을 R2라 그러면 원점이 어디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벡터가 R0고 이 벡터가 R1이고 이렇게 R2 이렇게 이게 이제 Rn이 되는 거죠. R 라지 n. 그러면 델타 R1은 R1 빼기 R0죠.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첫 번째 항은 바로 여기 F에 R1 빼기 F의 R0하고 똑같죠. 첫 번째 항이. 여기 첫 번째입니다. 이해되죠? 바로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요 델타 R 닷 그라디언트 F는 FR 더하기 델타 R 빼기 FR이라는 얘기는 R하고 R 더하기 델타 R 그 두 점에서의 F의 값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습니까? F의 R2 빼기 F의 R1이죠. 이게 두 번째 값이죠. 그래서 쭉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F의 R 라지 n 빼기 Rn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값이고 물론 요 이제 n이 무한대죠. n 아주 큰 값입니다. 요 라지 n은 아주 큰 값이에요. 아주 작게 쪼개야 이게 적분하고 이 시그마 한 게 똑같아지죠.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보시면은 서로 상쇄되는 항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FR1하고 첫 번째 항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의 두 번째가 상쇄되고 없어지죠. 그 다음 항의 두 번째하고 또 요놈하고 또 상쇄되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쭉 없어지 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거까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꼬르 마지막 항 F의 Rn 하고 빼기 첫 번째 항의 F의 R0가 딱 남는 거죠. 이제 Rn이 바로 B죠. 그래서 B에서의 F값 빼기 A에서의 F값이다. 이게 이제 그냥 표현을 FB 빼기 FA로 하는 거죠.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사실은 말이죠. 이 경로가 아주 짧을 때 생각하면 돼요. 경로가 아주 짧을 때는 뭡니까? 인테그럴 A에서 B 대신에 B가 A 더하기 델타 R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심볼이에요. A에서 델타 R만큼 아주 짧은 거리 옆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 DR은 문자 그대로 그냥 델 F 델 R이고요. 요거는 바로 F의 요거를 R이라 그러면은 R 더하기 델타 R 빼기 FR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공식이에요. 바로 이게. 여기 B점이고 여기 A점이죠. 그래서 인피니테시말 요 적분하는 구간이 아주 짧을 때는 바로 쉽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인피니테시말 즉 아주 짧지가 안 하고 충분히 길 때는 이제 다 대주면 되는 거예요. 대주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2하고 3도 거의 비슷한 요령, 비슷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수학적인 걸 하나 소개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 보존력 conservative force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이 물리적인 이제 사실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